자, 카메라 각도를 좀 굴려서 나머지 두 개의 내용을 하고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염류와 염류 일정 법칙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바닷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바닷물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것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바닷물 마셔본 적 있죠? 마셔보면 대체로 두 가지 맛이 납니다. 어떤 맛과 어떤 맛이 나죠? 그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바로 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 맛은 잘 느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짠맛과 함께 쓴맛이 나는 쓴맛. 이 말은 즉슨 바닷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순수한 물, 수돗물 같은 거 마시면 짠맛 이런 거 안 나잖아요. 근데 바닷물에서 짠맛과 쓴맛이 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 맛을 내게 하는 어떤 물질이 녹아있다는 거겠죠? 짠맛을 내게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거죠? 그렇죠. 염화 나트륨. 그냥 소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염화 나트륨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고요. 쓴맛이 나게 하는 것은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꼭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들 때문에 바닷물에서 이런 맛이 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닷물 속에는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었고, 근데 얘네들이 맛이 나는 것은 거의 이 두 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화 나트륨이나 이런 마그네슘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요, 우리가 바로 뭐라 부르느냐? 그렇죠. 위에 적힌 염유라고 염유. 염유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염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바닷물이 뭐 더 짜고 덜 짜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 선생님이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자, A 학교에 철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철수. 이 철수라는 학생은 300명 중에 전교 1등입니다. 반대로 옆에 B 학교에 다니는 지용이라는 친구는요, 2명 중에 1등입니다. 두 명인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2명 그러니까 한 학교에 2명만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자, 그런데 이 지용이가 철수네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전학을 와서 철수한테, 야, 나도 1등이야. 내가 너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야, 똑같은 1등이네 뭐. 똑같이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실제로 대결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상하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비교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더 짜고 덜 짠지를 비교할 때 뭔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염분이라는 염분. 염분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일정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 이게 무슨 소리냐? 염분은요, 바로 아까 300명, 2명 이런 거 다르면 안 되죠? 똑같은 기준을 정해주는데요. 염분은 바닷물 1kg 속에 담긴 염류의 양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염분이라는 염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더 짜고 덜 짠지 얘기할 때 항상 그 기준은 뭘로 해야 된다? 그렇죠. 똑같은 바닷물 1kg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염류가 많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추가로 우리가 뭔가 값을 얘기할 때 항상 기호가 필요한데요. 미안합니다. 단위가 필요한데요. 이 염분의 단위는 바로 PSU라는 것입니다. PSU. 선생님 학교가 충청도에 있는데 충청도 사투리는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수업하다가 이거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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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
이런 농담을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엄청나게 웃으면서 이거 무조건 유튜브에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PSU는 계속 PSU는 실용 연동 단위. Practical Salinity Unit이라고 해서 PSU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단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해수에서 염분을 측정해보니 34PSU가 측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쵸. 일단은 염분을 얘기할 때는 항상 1kg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즉 그 바다에서 바닷물 1kg 속에는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마그네슘하고 비타 등등 물질을 합친 염류가 총 몇 그램 들어있었다? 그렇죠. 34g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염분의 개념이고요. 염분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더 짜고 덜 짠지의 정도는 모든 바다에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같지 않아요. 염분은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염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염류 안에는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과학자들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태평양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 캐나다. 간단하게 그려놓은 건데 지금 선생님이 세 가지 포인트의 바다를 찍어놨어요. 저 포인트에서 과학자들이 바닷물에 구성하는 요 염류의 비율을 구해보니 신기하게도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우리나라 옆에 바다에서도 77.7%가 나왔는데 미국 옆에 가서 여기 엄청 멀어요. 거리가 엄청 멉니다. 실제로 태평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측정을 해봤는데도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77.7%, 약 77.7%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도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측정을 해보니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약 77.7%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신기하죠? 염화 나트륨뿐만 아니라 염화 마그네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선생님 염화 마그네슘은 정확한 비율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약 1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10% 정도.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쪽의 바다에서도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10%. 적도 쪽 바다에서도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10%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염분, 그러니까 어디가 더 짜고 덜 짠지의 정도. 더 엄밀히는 1kg 속에 들어있는 이 염류의 양은 세 바다에서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면 34g 속에서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건 항상 어느 바다에서는 몇 프로다? 77.7%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다른 염류들 역시 염화 마그네슘 또한 모든 바다에서 그 구성 비율이 1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염류를 구성하는 염분의 비율이 어디서나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됐죠? 왜 그럽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면 선생님 이렇게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같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이유는요. 사실 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그래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닷물들은 서로 섞이면서 그 비율을 똑같이 맞춰가는 거죠. 사실 이게 다른 바다는 보이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난 다 똑같은 하나의 바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거나 여기서 거나 여기서 거나 비율은 똑같지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연분비 일정 법칙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석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염류와 연분비 일정에서 양이 많았는데 조석은 굉장히 양이 적어요. 조석 기억할 때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거는 밀물썰이거든요. 밀물과 썰물. 자, 밀물과 썰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갯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밀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말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소리고, 썰물이라는 건 물이 빠진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그걸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해수면의 높이, 즉 바닷물의 높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밀물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오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만큼 물이 차는 거니까. 따라서 밀물로 인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요, 우리는 뭐라 부르는 바로 만조다라고 해요. 만조. 반면에 밀물이 높아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썰물은 아래로 낮아지는 거겠죠?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해요. 만조와 간조. 됐습니까? 선생님이 조석 현상, 만조하고 간조, 밀물, 썰물 얘는 왜 발생합니까? 주된 이유는 달 때문인데요. 그 조석 현상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상적으로 밀물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만조고 제일 낮아지는 게 간조다 라고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만조에서의 해수면 그리고 간조에서 연속되는 그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요만큼에 해당을 하겠죠? 이 두 개의 높이 차이는요, 우리가 만조, 간조 간의 차이라고 해서 바로 계속 조차.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깨진 거니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세거든요. 아깝지 않습니다. 나머지 색깔도 아직 세 가지 색깔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조차.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날 만조일 때의 해수면 높이가 635cm였어요. 그 다음에 물이 빠진 간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는 145cm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차는 얼마죠? 635에서 145를 빼면 490cm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아니면 댓글로. 맞죠?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틀렸어. 라고. 490cm. 요게 조차에 대한 개념. 그럼 우리가 이 조차 혹은 뭐 만조, 간조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갯벌 체험을 하러 갈 때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하냐면 만약에 배가 간다고 해볼게요. 배가 이제 고기잡이나 혹은 뭐 큰 배들 유람선 같은 게 나가는데 만약에 나가는 시간이 간조일 때 걸렸어요. 그러면 간조일 때는 해수면이 낮아져서 물이 없으니까 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이러한 때는 그래서 배가 나가는 시간은 물이 많이 차는 만조 시간에 나가겠죠. 시각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만조와 간조, 조차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권과 해수의 순환 내용 다 다뤄봤고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빠른 시간 안에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려다 보니 설명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혹은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영상으로 한번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혹은 교재 혹은 학습지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 수권과 해수의 단원, 순환 단원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적은 시간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올해 올리는 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과학 설명 영상은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내년에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또 새로운 형태의 영상 혹은 강의를 잘 겨울방학 혹은 내년에 준비해서 여러분 과학 공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